안녕하십니까? 콜로이드 및 계명과학. 오늘이 12번째 강의가 되는군요.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주차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은 뭐 표지에도 몇 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기포 같은 모양도 있고 또 거품 같은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뭔지 모르지만 뭐 합성하는 듯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에멀션 그리고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앞에서 뭐 다른 교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겠지만은 오늘 다루게 될 에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보통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의 혼합 시에, 두 액체를 혼합할 경우에 한쪽 액체가 미세한 입자로 되어서 다른 액체 속에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계. 이것을 보통 우리가 에멀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앞에서도 수차에 걸쳐가지고 살펴봤겠지만, 여기에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대표적으로 오일과, 즉 유상이죠. 그 다음에 물, 수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상과 유상과 같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서로 섞이지 않거나, 아니면 섞인다고 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섞이게 되는, 그래서 거의 섞이지 않는 이러한 두 액체를 갖다가 이제 혼합할 경우에 하나의 액체가 유상이 되든 수상이 되든 그 하나의 액체가 또 다른 액체에 이렇게 미세한 입자로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액체가 다른 액체에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는 연속상이고 또 하나의 상은 분산상이다. 분산되어서 흩어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상이 연속상이고 유상이 분산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유상이 연속상이고 수상이 분산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에멀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우리 젖이에요. 젖. 엄마젖이나 또는 우유와 같은, 즉 모유나 우유와 같은 젖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젖을 우리는 한자로 유 이렇게 쓰죠. 젖 유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태, 에멀션에 있는 상태의 그런 액체를 우리가 보통은 유탁액, 즉 젖과 같이 탁한, 불투명한 상태의 액체다라고 해서 유탁액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유액, 젖과 같은 형태의 액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에멀션 상태를 이루는 또 유사한 다른 형태로는 젤라틴과 같이 친수 콜로이드로 보호된 콜로이드 분산계를 이 안에 분산질, 즉 분산되어 있는 상이, 분산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연속상에 거기에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분산되어서 들어가는 물질을 분산질이라고 하죠. 용매와 용질의 관계처럼 바로 이 분산질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렇게 젤라틴과 같이 친수 콜로이드로 보호가 된 콜로이드 분산계, 이런 것들도 에멀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분산 입자가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와 같은 유탁 콜로이드, 콜로이드 입자처럼 굉장히 그 미세한 형태의 그런 입자 크기를 가지고 있는 유탁 콜로이드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렇게 콜로이드 입자가 미세하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에멀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에멀션은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하나의 액체가 또 다른 액체에 미세한 입자로 되어서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한쪽이 유상이고 한쪽이 수상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와는 또 다른 형태로 거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품, 영어로는 foam, 뭐 이렇게 이제 폭넓게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도 엄밀하게 이렇게 조금 따져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형이죠. 액체나 고체에 둘러싸인 기체방울. 기체가 있는데 그것이 밖에는 전부 액체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고체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의 경우를 우리가 보통은 거품, foam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맥주 또는 비눗방울 또한 소화기 또는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쓰게 되는 세제들, 그렇죠? 가정용 주방 세제라든가 이런 세제들 또는 포말유리 또 AE제, AE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다 제가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적어놨는데, AE제는 Air Entrained Concrete 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AE는 Air Entrained, 즉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를 동반한 그러한 콘크리트. 즉 콘크리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생을 하고 타설을 하고 그럴 때 이 AE제라고 하는 것, 즉 공기를 그 콘크리트에 같이 많이 이렇게 혼합시켜서 그래서 공기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쓰이는 제재예요. 근데 바로 이 AE제는 발포성이 현저하게 뛰어난 그러한 이제 계면 활성제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요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면 콘크리트 중에 아주 미세한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기포를 갖다 콘크리트 속에다가 아주 고르게 발생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콘크리트 안에 아주 미세한 기포들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굳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콘크리트는 내동결성, 동결에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이제 특성을 보이고요. 또 유해성, 내동결성, 유해성 이런 특징을 보이면서도 내식성 등 내구성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는 그러한 그 콘크리트 품질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AE제의 목적으로도 이제 이 거품들이 활용이 되고요. 또 뭐 우리들이 이제 식품으로 많이 먹게 되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아이스크림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거기 수상과 유상이, 그쵸? 유지방이 적절하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거기에 이제 기포들, 거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아이스크림 또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다루긴 했었지만요. 기체와 고체, 기고 계면에서, 기체 고체 계면에서 다루긴 했지만, 바로 부유선광 이런 데도 바로 이 거품을 활용한 그런 공정들이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하기도 해요. 어떤 형태냐면 액체 또는 고체의 내부나 표면에서 그 액체 또는 그 고체가 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 요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버블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한 경우에는 기포, 물론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요. 기포. 기는 공기를 의미하는 거죠. 기운기, 기체기, 공기기. 기체의 포는 뭐냐면은 방울. 기체가 들어가 있는 방울이라는 뜻이죠. 기체가 여기에서는 바로 이 기포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주가 돼요. 그리고 기체가 이제 주가 된다 그럴까 주체가 되긴 하는데, 그 기체를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 액체 또는 고체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 요건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긴 한데요. 그 이제 표현하는 사람마다 전체적인 비율 이 부분에서는 기체보다는 액체 또는 고체가 많은 가운데 기체가 이렇게 퐁퐁퐁 흩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이제 기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포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 어항에 물고기에 산소를 갖다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항에다가 기포를 갖다 이렇게 막 뽀글뽀글 산소를 공급할 때 뽀글뽀글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액체로 되어 있지만 이제 기포가 거기서 기체 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 기체를 액체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유형을 이제 기포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포가 많이 모여 있는 상태이긴 한데, 즉 기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체가 뭘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액체나 또는 고체의 얇은 막에 의해서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또는 고체의 방막, 얇은 막이죠. 얇은 막에 의해서 기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말로 보통 이야기한다면 포말, 포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말은 영어로는 froth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포말이라고 하는 것은 방울 포자에다가 말도 뭐냐면 물거품 말자예요. 저게 물거품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품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렇죠? 바닷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포말 그러는데 사실은 참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형태가 기포고 어떤 형태가 포말인지를 딱 구분해가지고 표현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기포, 포말 이런 것을 전부 아우러서 총칭을 해서 보통은 거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품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foam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번 12번째 강의 12주차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에멀션 그리고 거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다루어 볼 거고요. 아까 AE제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에멀션. 에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에멀션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로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상이니까는 액체 중에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액체로 이루어진 상이니까 하나는 유상, 하나는 수상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은 오일, 수상은 워터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일 인 워터 즉 수상이 연속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일, 유상이 뽕울 이렇게 그렇죠?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에멀전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WO형 에멀전 Water in Oil이죠. 오일이 연속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상이 그렇죠? 물이 방울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에멀션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에멀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로 섞일 수가 없거나 또는 섞인다고 하더라도 아주 일부 부분적으로만 섞일 수 있는 두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분산계를 우리가 에멀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럴 때 분산이 되어 있는 액체의 크기가 대략 지름이 0.1에서 10 마이크로메타 정도 이런 정도의 크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에멀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보통 이제 졸 속에 있는 입자보다는 커다란 그런 유형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멀션 중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한쪽 상은 수상이 되고 또 다른 한쪽은 유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어느 쪽이 연속상이고 어느 쪽이 분산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 인 워터 형태의 OW형이냐 아니면 워터 인 오일 형태의 WO형이냐 이것이 다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이 분산상일 때 그쵸? 수상 중에서 유상이 분산상일 때는 수, 중, 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OW 에멀션 또 수상이 분산상일 때 이런 경우에는 수상이 오일 중에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오일 인 워터 아니 오일 인 워터가 아니라 워터 인 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유중수 그쵸?
WO형 에멀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수차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테고요. 바로 이러한 에멀션이 OW형이냐 WO형이냐 이러한 것들의 구분, 유형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 OW형 에멀션의 경우에는 크림 느낌의 감촉이 난다는 거예요. 크림 느낌의 감촉이 난다는 것은 오일이 수상해, 즉 오일 인 워터니까 오일이 수상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우리가 탁 느꼈을 때는 처음 느꼈을 때는 이렇게 촉촉한 수상과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림 느낌의 감촉이 나오는 거고요. WO형일 경우에는 water in oil이기 때문에 오일 속에 수상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니까는 오일의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WO형 느낌은 그리스라고 하는 왜 이제 오일상 있죠. 그것에 이제 감촉을 갖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에멀션은 분산매와 섞일 수 있는 액체와는 잘 섞인다. 분산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어에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예, 용매, 용질처럼. 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 매질이라는 거죠. 주가 되는 거. 그래서 분산되는 그 안에 분산되는 여러한 미세한 입자들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산매인 것이죠. 그래서 오일인 워터 같은 경우는 수상이 분산매인 것이고 워터인 오일인 경우에는 오일이 분산매인 것이죠. 그래서 에멀션은 분산매와 잘 섞일 수 있는 액체, 액체와는 쉽게 이렇게 혼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OW형 에멀션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에멀션이 OW형인지 WO형인지 잘 모를 때 OW형 에멀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분산매가 수상인 워터이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바로 물에다가 이렇게 싹 풀었을 때 쉽게 샥 풀어진단 말이에요. 예. 잘 섞인단 말이에요, 쉽게. 그러한 유형이고요. 반대로 WO형일 경우에는 오일에다 풀었을 때 워터가 오일에 녹아있는 형태니까 거의 주된 상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는요, 외상이냐 내상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매를 연속상을 의미하고요. 내상은 분산상인 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에멀션은 분산매, 즉 연속상인 그것과 잘 섞일 수 있는 액체와는 쉽게 이렇게 섞인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에멀션은 분산매에 녹는 염료에 의해서도 쉽게 착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분산매, 연속상인 분산매에 잘 녹는 염료에는 쉽게 착색이 된다. 뭐 그런 특징도 있고요. 또 네 번째로 OW형 에멀션은 보통 WO형 에멀션보다 훨씬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진다. 그렇죠? 예, OW형이니까 이 수상이 연속상을 갖다 이루기 때문에 바로 그 수상에 이렇게 오일이 녹아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그렇죠? 수상의 연속상이고 거기에 오일이 아주 미세한 크기로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고 이렇게 분산이 안정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계면활성제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면활성제에서 둘러싸여서 이렇게 에멀전을 이루는 형태. W형인 경우에는 오일이 연속상인 형태에서 바로 계면활성제가 수상의 미세한 입자를 갖다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잘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WO형 에멀전, OW형 에멀전, WO형 에멀션에 대한 그런 이제 그림, 그리고 더불어서 유형별 에멀션의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에멀션의 안정성, 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안정성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집어넣게 되면 계면활성제, 즉 유화에 작용하는 이제 계면활성제니까 유화제라고도 이제 표현하죠. 에멀션의 중요한 물리적 성질과 안정도는 크림화,
또는 침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합체에 의한 응집. 입자들이 서로 합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응집되는 거. 그리고 또 에멀션이 파괴가 되는, 즉 아주 미세하게 잘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수상과 유상이 혼합이 되어 있을 때 유상은 유상대로 밀도가 가벼우니까는 떠서 유상대로 뭉치고, 그 다음에 수상은 수상대로 밀도가 크니까는 가라앉아서, 그래서 층이 분리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에멀션의 파괴,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하게. 안정된 상태의 에멀션을 갖다 조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도 잘 살펴봤었던 것처럼 제3의 성분, 즉 계면활성제죠. 또는 에멀션화제, 그렇죠? 예, 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요 성분의 존재가 필요하고, 가장 유효한 물질은 이렇게 안정된 상태를 갖다가 이루는 그러한 에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면활성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이제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두 번째로는 화학적이거나 합성을 해서 쓰는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천연에 존재하는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먹는 달걀 중에서 이 노른자에도 마찬가지로 소위 이야기하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있죠. 천연 계면활성제죠. 또 달걀 노른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도 있어요. 예, 콩 단백질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레시틴이라든가, 또는 천연 계면활성제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인삼이나 도라지, 또는 더덕,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포닌 계열들, 이것도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삼도 막 인삼차라든가 이런 것들 막 저어주면은 금방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그 안에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세한 분말을 이루고 있는 고체인데, 그 고체가 바로 이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기능은 에멀션을 갖다 이제 쉽게 만들어지게 하고, 또 그 안정성을 갖다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미세한 분말 고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점토질의 그런 이제 고체들의 이제 포함 성질로서 이렇게 이제 바로 안정한 에멀션을 갖다가 만들고, 그런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러한 에멀션의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아주 계면 장력을 낮추어서, 즉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계면 장력, 예, 이 경계면의 장력을 갖다 낮추어서 서로 잘 이렇게 혼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는 환경을 갖다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멀션의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는 첫 번째, 낮은 계면 장력을 유지하도록 계면 활성 작용을 갖다가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계적으로는 굉장히 격렬한 혼합을 통해서,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면막들이 아주 미세하게 형성이 되도록, 즉 입자가 굉장히 미세하게 이제 쪼개지면은 계면막들이 아주 미세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테고요. 세 번째, 또 에멀션의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전기 이중층으로 형성이 되는 반발력. 같은 전하를 띤 물질들끼리는 반발을 하고, 서로 다른 전하를 띤 물질들과는 이제 잡아당기는, 그렇죠? 인력이 작용하는 이러한 전기 이중층의 그런 반발력 또는 인력들, 이런 것들이 에멀션의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능하면 분산상이 크기가,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접촉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예, 그래서 부피가 비교적 작은 분산상이 좀 더 안정된 에멀션을 갖다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입자가, 분산상의 입자가 아주 작은, 네 번째와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표현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이 연속상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분산매인 것이죠. 연속성이라고 하는 요 분산매의 점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이제 분산되어 있는 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네들끼리 달라붙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방해를 하는, 늦추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에멀션의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에멀션들은 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안정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변해가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에멀션의 붕괴, 파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멀션은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하나의 상이, 저게 연속상이 수상이고 분산상이 유상일 수도 있고, 또 분산상이 수상이고 연속상이 유상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형태든 아주 잘 균일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경우에 이 분산이 되어 있는 상이 서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 위의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분산되어 있는, 아주 미세하게 분산되어 있는 상이 유상처럼, 그래서 밀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저렇게 지네들끼리 뭉치게 되면 밀도가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으로 뜨게 될 거예요. 저렇게 크리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위쪽이 뜬 것들이 자기들끼리 또 뭉쳐요. 뭉쳐져서 더 커다란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유형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저것을 크리밍 응집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뭉쳐지는데, 이제는 먼저 크리밍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응집이 먼저 생겨요. 자기들 입자들끼리 막 뭉쳐요. 뭉치게 되면 결국은 분산되어 있던 녀석의 밀도가 낮은 경우 저렇게 또 뜬다고. 그렇죠? 떠서 저렇게 위쪽으로 가서 그것이 이제 한 막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 그것이 이제 크리밍인 것이죠. 크림처럼 막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입자들이 자꾸 이제 합해지고, 그래서 합일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이렇게 유상인 경우에는 저렇게 뜨게 되는 거죠. 위쪽으로. 보통 이제 유상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수상이 밀도가 높으니까 아래쪽으로 가게 되죠. 유상과 수상의 경우는 그렇지만 두 개의 액체가 서로 섞이지는 않는데 반드시 유상과 수상일 필요는 없죠. 또 다른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이라고 하더라도 물보다 밀도가 큰 경우도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염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보다 밀도가 훨씬 커요. 그런 경우는 물이 오히려 뜨겠죠. 그러한 유형으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에멀션이라고 하는 것은 크림, 응집, 합일의 과정을 거쳐서 층이 분리가 되거나, 또는 에멀션이 응집, 크리밍, 합일의 과정을 거쳐서 층이 분리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층이 분리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된다. 즉 에멀션의 붕괴 혹은 에멀션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화제와 에멀전의 형태. 에멀션의 유형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두 액체상의 부피비 또는 에멀션 화제, 즉 계면활성제의 성질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상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상 부피가 큰 쪽, 상에서 많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쪽을 갖다 우리가 보통 분산매,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상이에요. 연속상이 되기 쉬우나 상의 부피가 큰 쪽이 반드시 분산매, 연속상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나오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에멀션 화제의 성질인데요. 즉 계면활성제의 성질이에요. 알칼리 금속 비누는 OW형 에멀션을 만들기가 쉽지만은 중금속 계통의 비누들, 요 경우에는 WO형 에멀션을 만드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에멀션의 유형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적인 그러한 이제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배향 쐐기 이론, 배향 쐐기 이론, 그리고 이중 계면막 이론, 이런 이제 것들을 갖다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중 계면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그림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일과 수상, 둘 다 A형이 되든 B형이 되든, A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연속상이 수상이고 오일이 분산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오일이 연속상이고 그 다음에 물이 분산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연속상의 그런 형태에 따라서 밖에 저기 보이시는 저게 뭐냐면 접촉각 형태를 갖다 나타낸 것이죠. 저 접촉각 세타가 달라지는 그러한 형태이면서 이중적인 그런 계면막의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인다. 그래서 이중 계면막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론을 갖다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뭐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화제의 특징에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에몰션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양쪽 친화성, 특히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의 경우에는 우리가 HLB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HLB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H는 하이드로파일 또는 하이드로필릭, 즉 친수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L은 리포파일 혹은 리포필릭, 즉 친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B는 밸런스, 친수성의 그런 성질이 더 크냐 아니면 친유성 성질이 더 크냐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실험적인 그런 이제 값들이고요. HLB 값에 따라서 HLB 값이 낮은 경우에는 WO형 에몰션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고요. 주로 HLB 값이 큰 경우에는 OW형 에몰션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에서 6 정도의 HLB 값인 경우는 WO 에몰션, 7에서 9 정도는 적심제 정도, 8에서 15 정도는 OW형 에몰션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고요. 세탁제 같은 경우는 8에서 10, 녹임제는 10에서 13 정도를 갖다 이제 쓰게 됩니다. 물에서의 분산도를 갖다 보면은, 그래서 낮은 HLB 값의 경우에는 물에서 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HLB 값을 갖다가 나타낼 때 안정한 에몰션 또는 그리고 투명한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몰션이 깨지는, 아까 에몰션의 파괴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터를 얻기 위한 우유의 크리마라든가 파괴 반전, 또 유전에서 W형 에몰션의 파괴, 이런 것들이 바로 에몰션이 깨지는, 그래서 수상과 유상이 분리가 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원심 분리, 동결, 증류, 여과, 이러한 기계적 방법 이외에도 W형 또는 OW형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해내는데도 바로 이렇게 에몰션이라고 하는 그런 공정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유화 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유화 중합, 이거는 시간 돼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